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 카입니다. 네, 누구나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나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키워드를 담은 굉장히 많은 책이 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철학적이면서도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두 책을 골라봤는데요. 물론 이게 저자는 다른데 이 두 책이 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바로 이 그릿이라는 책과 그리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오늘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을 먼저 읽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그릿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오늘은 순서는 일단 반대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이 그릿은 워낙 이제 베스트셀러죠. 많은 분들에게 읽혔고 또 사랑받고 있는 이제는 스테디셀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자기계발서의 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그릿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 개념이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보게 됐고, 이 책이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네,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 그림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릿은 한국어로 불굴의 의지, 투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끈기 있게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이제 하지만 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열쇠가 이 책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 저자는 2007년에 이 그릿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는데, 원래는 그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가르치는 일이 나랑 더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고액 연봉자에서 박봉을 주는 미국의 공립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행보 자체가 성공의 냄새가 느껴지죠. 이 저자 역시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분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원래 IQ가 높고 똑똑한데 그냥 성적이 그냥저냥 보통인 아이들이 있고, IQ가 보통인데 성적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에서 요인하는 걸까? 이제 이거를 찾아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 그릿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됐다는 건데요. 사실 대부분의 이런 미국의 자기계발서나 아니면은 실용서 같은 책의 특징이 연역법이에요. 어떤 큰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릿이 있다. 그러면은 이 그릿으로 예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이 저자가 굉장히 방대한 사례를 가지고 이 그릿의 예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그 육군 사관학교에서 살아남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학교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선생님과 중도에 그만두는 선생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런 아주 방대한 사례를 들어서 이 그릿이야말로 성공의 열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그릿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릿이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세 번째, 내면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이 그릿이란 무엇이고, 그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의 경험담도 굉장히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 자녀 교육 부분 때문에 아마 자기계발서뿐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서로도 이 책이 인기가 많은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우선 첫째는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예요. 관심사가 있어야 열정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지독하게 연습하라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완성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고요. 작심삼일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셋째, 높은 목적 의식을 가져라입니다. 꿈은 크게 가지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넷째, 스스로에게 희망을 품어라.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목적 의식 갖기, 연습하기, 목표 크게 갖기, 희망을 가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가족에게는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라는 규칙이 있대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소 2년 이상은 해봐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은 포기를 하는 건데, 이 저자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뭐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대부분이 다 중도에 포기를 했지만 비올라만큼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포기하지 말고 다양하게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나와 가장 잘 맞는 것을 뭐 내 꿈으로 삼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평생 취미로 가질 무언가로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이 저자는 덧붙여서 아이들한테 그릿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야 할 표현과 또 하면 안 되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재능이구나 대신에 더 개선할 부분은 없을까? 못해도 상실할 건 없어 대신에 아직 못한다고 해서 상심할 건 없어. 적어도 노력은 했잖니 대신에 어떻게 해야 나을지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점도 있어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포기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하게 네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야. 뭐 네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약간 이게 이제 잘못 해석이 되면은 이런 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용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이 그릿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그릿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좀 고민하면서 책을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릿이라는 책을 읽은 이유는 바로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이었어요. 이건 뭐 엄청난 책이죠. 많은 분들의 추천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그릿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스탠퍼드 초대 총장이었어요. 근데 저자가 보니까 이 사람을 비롯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그릿이라는 걸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이 막 그렇게 훌륭하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릿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 책은 과학책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닌 과학 에세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확실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도대체 그래서 이 저자가 뭘 얘기하는 거지? 이런 느낌 때문에 이 책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았어요. 우선은 이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돈과 질서라는 개념을 양쪽에 머릿속에 심어두고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장면에서 이 저자는 기자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건 비단 이 저자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도 다 보면은 우리 삶의 어떤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를 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책 한 권에도 막 의미 부여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사물에 막 나만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의미 부여 차원에서 좋아하고 그러는 편인데, 반대로 이 저자의 아버지는 그런 의미 같은 건 없어.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야. 우주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은 개미 한 마리만도 못한 존재야. 근데 뭐하러 이렇게 우리가 질서를 부여해? 우리가 뭔데? 이 세상은 혼란 그 자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저자는 말 그대로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렇다면은 세상이 혼란이고 무질서인데 나는 무엇에 의미를 부여해서 공부를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지? 10대 시절에 굉장히 많이 반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런 방랑 생활 끝에 이제 사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그 사람과 헤어지면서 다시 또 한번 인생이 이제 나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저자의 10대와 이제 20대 초반 시절은 우울증, 뭐 자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로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이 저자가 바로 이 책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한 스탠퍼드 그 초대 총장이자 어류학자를 알게 됩니다.
논픽션이에요. 그래서 읽다 보면 굉장히 소설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이고, 실제 하는 인물을 네, 토대로 글을 작성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학자에게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어류학자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물고기들을 네, 채집하고 그 물고기들을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분류하는 작업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직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물고기들한테 다 하나하나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니까요. 근데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살았던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이 분류 작업을 했던 그 물고기 표본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은 엄청난 시련에 빠지겠죠. 네, 망연자실할 텐데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바닥에 막 흐트러져 있는 물고기들의 비닐에다가 물고기 이름을 꿰매서 네, 그걸 어떻게든 막 살려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네, 포기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많은 동료들도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에서 저런 에너지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치 경주마처럼 엄청나게 달려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저자가 그릿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고,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이 그릿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 두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죠. 엄청난 그 끈기, 열정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책이 이제 반전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인생을 추적하다 보니까 네, 이 그릿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이 사람이 다 제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가 성공하지 못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앨 거야. 게다가 이제 우생학이라는 뭐 그 나치 유대인 학살의 토대가 되었던 학문이기도 하죠. 이 우생학에 굉장히 많이 심취했었고, 그리고 자신한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제거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미국인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충격을 받게 되고, 실제로 이 책이 나왔을 때 미국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과연 이 사람이 그렇다면 위대한 사람일까? 인생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자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 저자처럼 카테고리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다 부질없구나. 결국에는 아버지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이 세상은 혼란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뭐라고 이 물고기, 뭐 바다, 산, 하늘에 이름을 붙여주고 우리 마음대로 명명하고 또 그 명명한 것의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하늘도 원래 있었고, 바다도 원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편의에 의해서 다 이름을 붙인 것 뿐이죠. 사실 바다도 그래요. 우리가 바다를 떠올렸을 때는 뭐 휴가, 또 휴양지, 뭐 또 혹은 여름날의 추억, 또 혹은 뭐 날씨가 너무나 안 좋아서 위험한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물고기한테 바닷속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그냥 그 자체잖아요. 우리는 바다를 살고 있는 곳이라고는 잘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바닷속에 살진 않고 우리 인간은 땅을 딛고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물고기와 사람에 따라서도 이 바다를 바라보는 입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잡초인 민들레가 누군가에게는 약재로 쓰이듯 모든 존재는 존재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민들레 역시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의 그 논리 전개 자체가 약간 동양 사상이랑 맞닿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흔히 이제 불교 사상에서 보면은 불이라는 개념이 있죠. 불이.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를 구분 지으면은 안 된다. 이 너와 나의 구분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나아가서는 병계 소집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접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병계 소집성 역시도 이제 불교 용어인데, 이 우리가 마음속에 구분 짓는 수많은 어떤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마음속에 많은 구분을 지으면서 살아가죠. 앞서 언급한
우생학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학계에서 완전히 강퇴당했죠.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이 우생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우월해 랄지, 아니면은 저 사람의 의견을 내 의견으로 관철시키고 싶어. 그 의견은 잘못됐어? 내 의견을 따라.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대세는 이런 생각인데, 사실 이런 게 바로 마음의 우생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계를 벗어나서 이 허물을 던져버렸을 때,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을 던져버렸을 때 우리야말로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립과 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했고요. 사고의 체계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를 조금은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달해주는 책이고, 사실 이 두 책 다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요. 가독성이 좋고 뭐 책이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 얇게여서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묵직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좀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는 두 권의 책 오늘 함께 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추스!